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새로운 시선. 행간뷰의 김선철입니다. 토지 중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자료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확인원은 글자는 많고 용어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고객 앞에서 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인원을 챗GPT에 첨부하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AI가 먼저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AI가 대신 판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AI가 먼저 읽고 정리해주면 중개사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더 차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토지 분석을 대신 끝내주는 도구가 아니라 중개사 옆에서 자료를 정리해주는 보조직원에 가깝습니다. 확인원을 읽고 어려운 규제를 쉬운 말로 바꾸고 어떤 부분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표로 정리해줍니다. 사람은 자료를 준비하고 최종 판단을 해야 합니다. AI는 그 전에 복잡한 내용을 1차 분석으로 정돈해줍니다. 그래서 중개사는 혼자 서류를 붙잡고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준비하고 챗GPT에 파일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매매가나 희망 용도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몇 줄만 적으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만 익히면 60대 중개사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프롬프트 붙여넣기, 추가 정보 입력, 이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AI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 안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행위제한 같은 핵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 땅의 기본 사용 규칙을 보여줍니다. 용도지구는 그 위에 추가로 붙는 관리 기준입니다. 용도구역은 더 강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행위제한은 실제로 어떤 용도를 검토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고객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용어를 들으면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프트의 장점은 이런 말을 고객용 설명으로 바꿔준다는 점입니다. 용도지역은 이 땅의 기본 사용규칙입니다. 용도지구는 추가 제한 조건입니다. 행위제한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조심할 일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고객도 토지의 성격을 훨씬 쉽게 받아들입니다. 토지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어느 정도 규모를 검토할 수 있느냐입니다. 평당 가격이 싸 보이더라도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작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예상 연면적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얼마나 넓게 앉을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보는 기준입니다. 이 숫자들이 투자 상담의 출발점이 됩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 가운데 건물이 땅 위를 덮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땅에서 건물의 1층 바닥이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대지 면적이 넓어도 건폐율이 낮으면 건물이 땅 위에 넓게 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폐율이 높으면 1층 바닥 면적을 상대적으로 넓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도 단순 계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건축은 도로, 조례, 지구단위 계획, 주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을 보는 기준입니다. 건폐율이 건물의 발자국을 보는 숫자라면 용적률은 지상층 전체 규모를 보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사업성과 직접 연결됩니다. 지상층 연면적이 커질수록 분양이나 임대에 활용할 면적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적률 역시 확정값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자료 기준의 검토값으로 보고 조례와 인허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는 대지 면적과 검토 가능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예상 연면적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에 용적률을 곱하면 지상층 예상 연면적에 큰 윤곽이 나옵니다. 건폐율을 적용하면 예상 건축 면적도 1차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확정 연면적이 아니라 예상 연면적입니다. 설계도 나오지 않았고 관청 확인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용 추정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발 가치는 평당 가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당 가격이 낮아도 도로가 약하거나 인허가 리스크가 크면 좋은 토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당 가격이 다소 높아 보여도 연면적과 용도, 예상 매출, 공사비를 함께 계산하면 검토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상담은 싸다 비싸다의 감각만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숫자로 설명하려면 연면적, 공사비, 매출, 토지 가격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해야 합니다. 개발 가치 분석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토지 면적을 확인하고 용도 지역을 봅니다. 그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하고 예상 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지, 그 용도에서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공사비와 기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토지 가격이 그 구조 안에서 맞는지 검토합니다. 이 흐름이 잡히면 고객에게도 훨씬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상담에서는 매매가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보면 규제와 가능성은 정리할 수 있지만 현재 가격이 적정한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매가를 함께 넣으면 AI가 예상 연면적과 개발 용도, 공사비 가정, 매출 가정을 기준으로 가격 수준을 1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난다거나 가격이 무조건 적정하다는 식의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사업성은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토지라도 희망 용도에 따라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원주택으로 볼 때는 도로, 농지 전용, 배수, 생활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보면 주차, 진입성,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해집니다. 창고는 차량 동선과 도로폭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캠핑장은 민원, 인허가, 농지와 산지 규제를 더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원하는 용도를 입력해야 분석 결과가 실무에 맞게 나옵니다. AI는 복잡한 가능성을 등급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S등급은 개발 가치가 매우 우수한 경우입니다. A등급은 양호한 경우입니다. B등급은 조건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등급은 리스크가 높은 경우입니다. D등급은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등급은 감정평가도 아니고 인허가 확정도 아닙니다. 상담 전에 토지의 성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1차 분류로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익힐 흐름은 첨부하고 붙여넣고 입력하는 것입니다. 확인원 PDF나 선명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프롬프트 전체를 복사해서 챗GPT 입력창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도로 상태, 현재 이용 상태, 희망 용도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송하면 AI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복잡한 기술을 먼저 배우려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행동부터 익히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호는 PDF가 가장 좋습니다. 사진이나 캡처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글자가 흐리면 AI가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단어 하나가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인지, 보전산지인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글자가 선명한 PDF를 넣으면 분석 품질이 올라갑니다. 휴대폰 사진을 쓸 때도 빛 반사와 흔들림이 없도록 찍어야 합니다. 파일명도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세문서나 캡처 사진처럼 저장하면 나중에 어떤 토지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소재지나 지번이 보이게 저장하면 여러 매물을 비교할 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 파주 어느 리의 확인원인지, 가평 어느 면의 토지 자료인지 파일명만 보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토지 분석은 한 건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파일 관리부터 정리돼야 상담 자료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는 먼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화면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나 클릭 버튼을 눌러 확인원 파일을 넣습니다. 파일명이 입력창에 표시되면 첨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를 붙여넣고 분석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파일을 먼저 첨부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AI가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답해야 하는지 먼저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는 일부만 복사하지 말고 전체를 복사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워드 문서나 메모장에 있는 프롬프트를 열고 전체 선택을 합니다. 단축키를 쓰면 컨트롤 A로 전체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으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복사와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가 잘리지 않고 전체가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 정보를 넣으면 분석이 훨씬 좋아집니다. 확인원만으로도 규제는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만 투자 상담에는 가격과 현황이 필요합니다. 매매가는 가격 적정성을 보는 데 필요합니다. 도로 상태는 건축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재 이용 상태는 공부와 현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희망 용도는 분석 방향을 결정합니다. 공사비 가정까지 있으면 사업성 계산의 윤곽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폭을 모르면 도로 확인 필요라고 적으면 됩니다. 공사비를 모르면 공사비 추후 입력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희망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투자 목적은 있으나 용도 미정이라고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면 AI는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확정하지 않고 별도 확인 사항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적는 것도 실무에서는 중요한 입력입니다. 프롬프트 전체가 부담스러울 때는 한 문장 요청만으로도 기본 분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실무용 개발 가치와 리스크를 분석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한 문장 요청은 기본 분석에 가깝습니다. 프롬프트 전체를 넣으면 분석 순서, 리스크 정리, 상담 문구, 관청 질문까지 더 체계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전체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AI 결과가 길게 나오면 맨 위에 한 줄 결론부터 보면 됩니다. 이 토지가 어떤 성격인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빠르게 잡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 개발 가치, 관청 질문을 차례로 보면 됩니다. 긴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 하면 부담이 큽니다. 상담에 바로 필요한 것은 핵심 성격, 리스크, 고객에게 설명할 포인트, 그리고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용도지역은 이 땅의 기본 사용 규칙입니다. 용도지구는 그 기본 규칙 위에 추가로 붙는 관리 기준입니다. 용도구역은 더 강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관리 영역입니다. 여기에 문화재, 군사, 농지, 산지 같은 개별 규제가 붙으면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AI가 이 구분을 표로 정리해주면 고객에게 설명할 때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숫자는 반드시 검토값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40%, 용적률 100%라는 숫자가 나와도 그것이 곧바로 확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례, 도로, 지구 단위 계획, 주차 기준, 설계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말할 때는 용적률 100% 확정이라고 하면 위험합니다. 현재 자료 기준으로 100% 수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해야 안전합니다. 예상 연면적은 투자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대지 면적과 검토 용적률을 입력하면 지상층 규모의 대략적인 윤곽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숫자를 통해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을 검토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상 연면적은 설계 도면이 아닙니다. 인허가 결과도 아닙니다. 설계와 관청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상담을 위한 추정치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성은 매출과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상 매출만 높게 잡으면 좋은 사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 세금, 예비비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매출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는 매출만 말하는 것보다 비용 구조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숫자를 균형 있게 보여줘야 신뢰가 생깁니다. 토지 가격 역사는 투자자에게 강력한 설명 도구가 됩니다. 개발 후 예상 총 매출에서 공사비와 기타 비용을 빼고 투자자가 원하는 목표 이익을 빼면 매입 가능한 토지 가격의 윤곽이 나옵니다. 이 방식은 현재 매매가가 무조건 싸다거나 비싸다고 말하는 방식보다 훨씬 실무적입니다. 다만 모든 값은 가정입니다. 분양가, 임대료, 공사비, 금융비가 바뀌면 적정 토지 가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형 개발은 월세만 보면 부족합니다. 연 임대 수입에서 공실, 수선, 관리비 같은 운영비를 빼야 실제 운영 수익에 가까워집니다. 이 값을 NOI, 즉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인 캡레이트로 NOI를 나누면 수익 환원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형 근린생활시설이나 창고는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운영 후 남는 돈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AI 분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믿고 계약으로 가면 안 됩니다. AI 분석은 상담 준비용 1차 검토입니다. 계약 전에는 관할관청에서 인허가와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사에게 실제 설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도로, 배수, 진입로, 경사, 주변 민원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AI는 빠르게 정리해주지만 최종 확인은 사람과 전문가의 몫입니다. 토지는 아파트보다 확인할 리스크가 많습니다. 맹지인지, 도로에 제대로 접해 있는지, 농지나 산지 전용이 필요한지, 국어나 하천이 있는지, 분묘가 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머리로만 기억하면 빠뜨리기 쉽습니다. AI가 리스크를 표로 정리해주면 상담 전에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도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토지 개발 가치의 핵심입니다. 용도 지역이 좋아도 도로가 부족하면 건축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 적법하게 접하고 있는지, 도로폭은 충분한지, 실제 길과 공부상 도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지를 통과해야 들어가는 토지라면 진입 권리도 봐야 합니다. 토지 상담에서 도로는 단순한 접근성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판단과 개발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농지와 임야는 전용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 전용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대지는 상대적으로 건축 검토가 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도로와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잡종지는 현황과 공부가 다를 수 있어 더 세심하게 봐야 합니다. 토지는 지목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이용 상태와 규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 내용과 실제 현장이 다르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주차장처럼 쓰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인데 일부가 훼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불법 형질 변경이나 원상복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서류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현장 확인과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AI 분석에서 특히 유용한 부분은 관청에 물어볼 질문 목록입니다. 중개사는 이 질문을 들고 건축과 도시계획과 허가과 농지부서, 산지부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도로접도 여부는 건축과에 물어봅니다. 지구단위 계획 제안은 도시계획과에 확인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허가과에 확인합니다.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은 각각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상담 문구는 안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토지 상담에서 건축 가능합니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안전한 표현은 건축 가능성은 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입니다. 개발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개발 가능성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용적률 확정입니다가 아니라 조례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익 납니다라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사업성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 광고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문구는 기록으로 남고 불특정 다수가 봅니다. 무조건 개발 가능, 허가 완료 수준, 투자 수익 확실 같은 표현은 위험합니다. 개발 가능성 검토 필요, 인허가 확인 필요, 투자 판단 전 사업성 검토 필요처럼 바꾸어야 합니다. 평당가가 저렴하다는 표현도 단독으로 쓰면 부족합니다. 개발 가능 연면적 기준으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약 초안도 참고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확인, 도로 접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현황과 공부의 차이 같은 항목은 계약 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AI는 이런 내용을 특약 초안 형태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문구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특약은 법률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AI는 초안 작성 보조 도구입니다. AI 결과는 그대로 고객에게 길게 보여주기보다 상담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A4 한 장 정도로 토지의 핵심 성격, 개발 가치, 주의사항, 확인 계획을 나누면 고객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줄 요약은 이 토지가 어떤 성격인지 보여줍니다. 개발 가치는 예상 연면적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주의사항은 도로와 인허가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확인 계획은 관청과 건축사에게 무엇을 물어볼지 알려줍니다. 60대 중개사는 처음부터 복잡한 기능을 모두 익히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첨부, 프롬프트 붙여넣기, 전송, 이 세 가지만 익혀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상담 자료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혼자 붙잡고 해석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AI를 옆에 두고 상담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입력은 잘못된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흐릿한 사진을 넣으면 AI가 글자를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지번이 누락되면 어떤 토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지 흐려집니다. 매매가가 없으면 가격 적정성 검토가 약해집니다. 희망 용도가 없으면 전원주택용인지 창고용인지 근린생활시설용인지 판단 방향이 흔들립니다. 좋은 분석을 원하면 선명한 자료와 필요한 추가 정보를 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가 부족하면 다시 질문하면 됩니다. AI 분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원주택용으로 다시 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고용으로 분석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만 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상담 자료에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질문을 잘게 나누면 결과도 실무에 더 가까워집니다. 투자자 상담 전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AI 분석표, 현장 사진, 매매가, 관청 질문 목록을 준비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집니다. 확인원은 규제를 보여줍니다. 분석표는 설명 구조를 잡아줍니다. 현장 사진은 실제 상태를 보여줍니다. 매매가는 사업성 검토의 기준이 됩니다. 관청 질문 목록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할지 고객에게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설명은 하도에 확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발 가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확정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상 연면적은 검토값입니다. 관청 확인 사항은 확인 계획입니다.
건축 가능성은 건축사와 관청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되 표현은 안전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토지 상담의 핵심입니다. AI를 쓰면 토지 상담의 전문성이 달라집니다. 확인원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복잡한 규제를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면적과 사업성 구조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정 표현을 피하고 확인 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토지 상담은 개발 가치와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확인원에서 시작해 분석하고 상담하고 다시 확인하는 흐름을 만들면 고객 신뢰도 함께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의 김선철이었습니다.